그래서 결혼은 나랑 오래 갈 수 있는 생각해야 돼.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랑만으로 연애해서 결혼했다? 그럼 이런 충돌이 일어나. 안녕하세요.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 PD님이 오늘 블라인드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의 글을 발췌해 오셔서 제가 이 글과 관련된 내용, 제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먼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신혼 1년 미만 이혼 생각 중입니다. 제목이 왜 이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다.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법적 이혼은 아니네요. 애도 당연히 없고요. 소개받아 1년 반 정도 사귀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대화가 잘 돼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대화가 안 돼서. 참 아이러니하다. 말하다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거고 본인 주장하는 논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본인 몸조차 못 챙기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부모인지 딸 키우는 아빠인지 알 수가 없는 삶이다. 둘 다 30대 중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 연애할 때 하는 짓을 연애 때는 거의 안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왜 하는 건지. 제가 겪은 와이프란 사람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직업적. 직업이 있었는데 전셋집 계약 2개월 그만둠. 이유는 힘들어서. 이후 1년짜리 계약직으로 옮겼는데 팀장 이상하다는 하소연하다가 기간 다 안 채우고 혼인 1개월 정도 전 그만둠. 와이프 일 안 해서 집에서 있는지 벌써 4달째인데 직업을 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러니까 직업이 없다라는 거네.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취직했다. 근데 만약에 임신과 출산은 서로 계획하에 나는 몸을 만든 후에 바로 임신과 출산을 해야 되니까 쉬는 게 좋겠어 라고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의 보지 않고 결혼과 동시에 그냥 일하기 싫어, 그냥 은퇴사할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남. 근데 내가 자면서 코 골고 이 갈고 몸 긁어서 시끄러워서 못 잤다고 함. 그럼 먼저 자라고 하니 나보고 본인이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자라고 함. 기다리다 먼저 잠들어도 내가 먼저 잠들어서 시끄러워서 못 잤다고 함.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자든 본인이 먼저 자든 잠기가 밝아서 시끄러운 저와 자면 깨거나 잠 못 잔다라는 건데, 그럼 둘이서는 어떻게든 같이 못 자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각방을 일주일만 써보자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함.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니 피곤하다 함. 그러곤 또 침대에 누워서 폰 보고 드라마 보고 있음.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매번 물어보라 함. 깜빡하거나 조금 늦거나 멘트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가스라이팅 같은 억지스러운 말로 할킴. 여기까지만 듣는데 막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거야.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의 사유는 대화가 안 통해서. 통역이 필요해. 같은 모국어를 쓰는데 너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지. 점심 거의 안 먹어도 설거지통 보면 라면 자주 먹음. 만들어 먹을 의지 없는 것 같음. 뭘 사놓을까 물어봐도 묵묵부답. 그나마 반찬집에서 새우볶음밥 사달라 했었네. 같이 산 지 8개월째인데 딱 한 번. 나는 아침밥 해달라 안 함. 와이프는 아침 인사도 안 함. 못 일어나니까 당연한 건가? 계속 자고 있음. 몇 시에 일어나는지도 안 물음. 나 이거 너무... 그래서 결혼 정말 잘해야 되는 거고, 결혼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거고, 결혼 전에 여행도 가고 이 사람 생활 습관도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차가 있다, 오너다 라고 하면 그 차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 그냥 우리 둘이 행복했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생활이잖아, 삶. 그러면 결혼 있고 너무 행복해, 너무 도파민에 미쳐서 흥분, 이건 1, 2년은 끝나. 근데 이분은 채 1년도 안 갔어.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어떤지는 봐야 돼. 나랑 맞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깔끔한 스타일이야, 먹은 건 바로 치우는 성격이야, 그러면 그 성향이 맞아야 같이 살 수 있어. 그래서 결혼은 나랑 오래 갈 수 있는 룸메이트를 뽑는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랑만으로 연애해서 결혼했다? 그럼 이런 충돌이 일어나.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잖아. 근데 내가 회사를 직장을 그만뒀어. 그럼 뭐가 돼? 전업주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야 돼?
전업주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셔야 돼요. 그게 싫으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경제활동 하는 거에 힘든 부분이 뭐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야 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아프나 안 아프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는 회사에서 나한테 업무를 주지.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야. 참고 재미없어 힘들고 그잖아. 근데 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자 회사를 그만뒀어. 그럼 전업주부가 됐다라는 건 전업주부 업무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야.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뀌어도 똑같아. 여자가 가장인 경우도 있거든. 그랬어도 똑같다라는 거야. 해야 돼. 각자 업무는. 근데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배우자는 불만 불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크리티컬하게 나온다거나 나를 공격한다라고 느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때에는 일단 기분은 상하지만 들어는 줘야 돼. 그래야 상대가 말은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변명을 하던 내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던 얘기를 하면 돼요. 적어도 상대가 얘기를 할 때에는 한 3번은 참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고쳐보는 거고, 나는 이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보거든요. 결혼을 했으면 머리를 올린 거잖아.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지. 결혼 생활이 제2의 인생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내가 누릴 거, 권리만 주장하고 후위만 누리겠다?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또 연애할 때 어리광 피우던 걸 결혼하고 나서도 아빠처럼 네가 다 해줘야지. 내가 돈 안 벌어도 네가 다 벌어야지. 내가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 그냥 드라마 보는 거, 이거 다 이해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부모님도 이해 못해. 부모님도 내가 3년간 일을 안 하고 골방에 갇혀서 게임만 하잖아? 그럼 부모님 뭐라 그래? 막 몽둥이로 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부모도 그래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 남자가 또는 여자가 다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거지.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남자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 공동체가 됐으니까 생활비를 대거나 내지는 가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면 대우해 주셔야 돼요. 반대 입장도 똑같아. 여자가 돈을 벌어오는 상황이고 경제 주체다. 그러면 남편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던 또는 여자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받쳐줘야 돼. 난 그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어. 결혼과 동시에 취집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좀 이 상대방의 덕을 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스탠스의 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비교까지 해. 다른 집 남편은 해외여행 몇 번 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것도 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그 말 하기 이전에 자기 객관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 성찰.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내 배우자에게 완벽하게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그렇다라고 하면 말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부분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유연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다 장단점이 있지 장점만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 수행이 필요해요. 근데 그 수행의 과정에서 나는 100% 옳고 상대방 잘못됐어 라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면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받지 못하는 쪽이 이게 참고 참다 보면 결국은 폭발해. 그러니까 한 3명 중에 1명꼴은 이혼을 한다. 이혼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봐도요. 또 아버님 세대만 봐도 아버님, 어머님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묵묵히 그리고 서로 배려심 있게 해왔다라고 봐요. 지금 요즘 시대 부모님들이 자기 한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 딸은 고생하면 안 돼. 내지는 우리 아들 이렇게 나처럼 가장이라는 무게감에 짓눌려서 희생하면 안 돼. 이런 거를 막 가스라이팅이나 주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잘못된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망치는 그런 커플도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결혼과 동시에 원 가족과 분리가 될 수 있는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포인트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결혼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대화로서 우리가 함께 50년, 60년 행복하게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지, 그리고 상대가 얘기를 할 만큼 내가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먼저 되짚고 그 다음에 결혼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사실 단서가 있거든. 조짐이라고 하나? 이 사람은 결혼의 대상으로 아직은 미성숙하다. 이 사람은 결혼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아직은 경제활동이 조금 부족하다. 이 사람은 결혼에 임함에 있어서 조금 이기적이다.
배려심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연애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도파민에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혼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도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가슴이 막 설레이고 내 가슴에 그 사람이 딱 꽂히잖아?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 그때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해요. 적어도 그 도파민이 끝났을 때도 그 사람이 나한테 짜증을 내거나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잘 되는지를 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물론 결혼 전에 서로 좋아하면 대화가 잘 통한다라고 얘기해. 단 도파민이 끝났을 때도 대화가 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습관 반드시 결혼 전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결혼했을 때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결혼할 때 너무 깨끗하고 단정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결혼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다리 두들기듯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댓글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더 받아주는 건 힘들지 않나, 진실된 대화를 나눠보시고 개선의 의지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이혼이다, 무조건 참고 가는 거다, 저는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한 거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내 대를 이어서도 가는 거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저는 대화를 정말 많이 해봐야 된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서로가 맞춰져 가야 돼. 이를테면 내가 새로운 학년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 반의 모든 친구들과 다 친하게 지낼 수는 없어. 그 중에 가장 베스트 프렌드, 대화 통하고 티키타카 잘 되고 생활 습관 비슷하고 나랑 굉장히 말을 하지 않아도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랑은 나랑 뭐가 된다고? 베스트 프렌드 되는 거야. 같이 수련회를 가면서 몇 박 며칠로 가게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코를 고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적응이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민한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같은 반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면 알 수 있거든. 근데 결혼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왜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는지 모르겠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결혼에 배우자가 너무 대화가 잘 돼. 근데 그 대화가 도파민이 끝난 이후에도 너무 잘 돼. 찰떡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어가 딱 되는 거야. 그리고 나랑 생활 습관이 되게 비슷해. 나는 먹으면 바로 치워야 되는 습관이야. 근데 내 피앙세도 먹으면 바로 치워야 돼. 엉덩이가 가벼워.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내가 정말 시시껄렁한 얘기일지라도 막 얘기를 했을 때, 또는 나의 어떤 시크릿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줄 줄 알고 의리도 있으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는 완전 무장해제가 되는, 그렇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래서 그런 친구를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잖아. 인생에 그런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동성에 그런 친구가 없어, 그럼 배우자를 만들면 돼. 배우자가 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되면 됩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연애,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막 사랑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좀 따져서 결혼이라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